ASF 국제 전문가인 정연규 수의학 박사 연결해서 지금까지 발병 상황 그리고 방역 작업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께서 인터뷰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 동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DMZ 모든 지역에 국방부가 헬기를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방역에 나서겠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목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방역을 관련해서 북한에 통보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떤 조치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조치는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굉장히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역 조치보다 네. 가장 특단의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다. 사실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왜 힘든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 특히 DMZ 지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계든 어떤 것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나 유엔사 등과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고 상당히 민감한 지역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히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DMZ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가 발견됐다는 거는 북한 쪽이나 우리 쪽이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골치 아픈 하나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계속 이제 YTN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능성 중에 감염 경로로 야생 멧돼지를 계속해서 지목하셨거든요. 그때 분변도 말씀하셨고 지금 든 생각인데 혹시 이런 조치가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특정 지역을 또 특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체가 발견되니까 어떤 지점이 좀 더 분명해졌고 심각성이 더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DMZ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남북으로 지금 4km 155마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방역 작업을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지점이 특정된 만큼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좀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철책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지금 나온 얘기로는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새라든지 파리 이런 식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왔는지 또 다른 데서 왔는지는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왔다고 어떤 가정을 할 경우에 살아있는 멧돼지가 휴전선, 철책입니다. 보통 남방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철책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멧돼지의 사체가 DMZ에 있다면 야생동물 사체하고 접촉하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야생동물 모두는 이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묻어서입니다. 다만 새나 이런 게 쪼아먹어서 그 몸속에 들어가서는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몸에 묻어서 기계적인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동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 국방부에서 DMZ 모든 지역에 헬기를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방역하겠다는 조치까지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만큼 방역 대책에 좀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DMZ 전체를 다 방역하기는 쉽지 않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아마 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DMZ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인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근처에 가까이 가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역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북한이 그동안 방역 공조를 거부해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국방부가 북한에 통보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지금까지는 특별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DMZ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 DMZ 안의 발생은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네. 양쪽이 다 청정화되더라도 계속적인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DMZ 같은 경우는 북한이 아니라 유엔사 관할이라는 점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DMZ 부분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고 지금 보면 확진 발생 농가가 13곳인데 지금 섬지역 옹진군 백령도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성모도와 가장 가까웠긴 한데요. 지금 백령도에는 네. 돼지를 275두를 기르는 농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 그 농장입니다. 또한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월 초에 인천으로 돼지 출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직은 진단 결과가 저녁 늦게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결과가 정말로 양성으로 나온다면 네. 어떤 북한의 연관성이나 이런 거 또는 성모도하고 연관성 이런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인천의 도축장으로 출하하면서 이루어진 역학관계도 또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직접적인 역학관계하고 연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파 경로를 따져본다면 지금 17일에 확진 첫 농장이 발생한 이후 그 지금까지 상황 그 안에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역학관계나 여러 가지 보면 지금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수매도 시작을 했고 또 동시에 살처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고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방역 조치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파주 지역이라든지 김포 지역에서 지금 지역적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매와 매몰이 같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곧 출하될 이제 도축장에 가서 우리가 먹어도 될 고기들은 선별해서 도축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매몰하게 될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전파가 있고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어떻게 보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조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밖으로 누출되게 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 조치 이런 게 필요하고 수매하는 과정에서는 농가의 협조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보상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감염돼서 농장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감염되지 않고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으로 매몰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하고 이런 게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이번 주말이 잠복기 3주가 끝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뭐 최대한 막아왔고 또 막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3주 이후에 또 확진 농가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 패턴들을 보면 되게 파도 타기 형식의 형태를 보입니다. 예. 1, 2주간의 첫 발생 후 1, 2주간 어떤 집중적인 걸 보이고 만약에 이때 1차 발생 농장에서 방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바이러스가 누출된다면 2, 3주 동안 또는 1, 2주 기다렸다가 또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1차 발생 농장을 봤을 때 지금 정도가 이제 이후에 발생하는 건 2차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2차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후에도 방역에 굉장히 중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이러스가 그 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규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